못생겼다는 이유로 매일 조롱받던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로 안내를 한다고? 아, 진짜. 회사 품격 떨어진다는 말 안 들어봤어요?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마음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저 못생긴 김현주가 회장님 따님이라고? 웃으며 모욕하던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견디던 그녀는 결국 모두를 말없이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죄, 그 죄값을 단 하루 만에 받게 된 이야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순간이었어요. 유승환 팀장이 들고 있던 커피가 그녀의 셔츠 위로 그대로 쏟아졌죠. 아이고, 미안해요, 현주 씨. 내가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다행이네요. 옷색이 커피색이랑 비슷해서 티도 안 나요, 그쵸? 주변은 조용했어요. 누가 봐도 고의적인 실수였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몇몇 직원은 입을 가리고 웃기까지 했어요. 그녀는 말없이 셔츠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속옷까지 다 젖은 상태였지만 괜찮다는 말 외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손끝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눈가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이게 시작일 뿐이겠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버텨내야 해. 그녀의 진짜 이름은 최이서, YD그룹 회장, 최명준의 외동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름을 바꿔 김현주라는 가짜 신분으로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는 말단 계약직이죠. 이서야, 위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게 있단다. 회사란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굴러간다. 너가 진짜 회장이 될 사람이라면 밑바닥부터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해. 그럼 저한테 가짜 신분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응, 김현주라는 이름으로 안내데스크부터 시작해보자. 그녀는 다시 안내데스크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셔츠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조용히 앉았죠. 그때였습니다. 유승환 팀장이 다시 다가온 거예요. 회의 준비는 했어요? 아, 그보다 청소 좀 하고 오지 그랬어요. 커피 냄새가 좀 심한데.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요즘은 외모도 안 보고 안내데스크 뽑나 봐요. 그 정도 얼굴이면 일이라도 좀 잘해야죠. 안 그래요? 그녀는 말없이 손을 꽉 쥐었어요.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 모든 걸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혜성, YD그룹 경비직원. 그는 매일 아침 말없이 인사만 건네던 그 남자였죠. 저 팀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겉만 보는 인간이야. 혜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지만 현주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자신은 익숙하다고. 그 순간 혜성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죠.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따뜻한 다짐이 되었어요. 김현주 씨, 그녀 앞에 종이컵 하나가 놓였어요. 따끈한 커피였죠. 고개를 들어보니 혜성이 서 있었어요. 아침부터 너무 힘든 얼굴이네요. 이거 마셔요. 커피는 이번엔 안 쏟을 테니까요. 그녀는 웃을 수도 없었고 울 수도 없었어요. 그저 두 손으로 커피를 꽉 쥐었을 뿐이었죠. 그날 아침 그녀는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이 거대한 회사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이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남자의 존재가 앞으로 그녀 인생을 얼마나 바꾸게 될지 그땐 아직 아무도 몰랐죠. YD그룹 최명준 회장은 평소처럼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죠. 아버지, 부르셨어요? 그래, 이쪽에 앉아보렴. 그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는 좀 달랐어요. 이서야, 너도 이제 29이지? 회사 일 직접 경험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경험이요? 지금처럼 부서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그래,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보자. 이름도 신분도 다 내려놓고.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말단 직원이라니 신분까지 숨기고 아버지, 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 회사를 맡을 자격도 없어. 숫자만 보는 CEO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게 찔렀어요. 지금까지 그녀는 VIP 의자에 앉아 있는 리더였지. 현장을 아는 리더는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그녀는 한밤중에 드레스룸 문을 열었어요. 명품 정장들이 정갈이 걸려 있었지만 그날은 손이 가지 않았죠. 대신 그녀는 구석에서 오래된 회색 셔츠와 누렇게 바랜 청바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입고 안내 데스크로 가는 거야.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늘 하던 메이크업도 지우고 머리도 검정색으로 염색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김현주라는 이름표를 손에 쥐었죠. 김현주 씨, 학력은 고졸, 대학은 중퇴하셨네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그녀가 겪을 세상은 진짜 현장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라 경험으로 배우겠다는 다짐이 있었죠.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짜 신분, 낯선 환경, 그리고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의 삶. 그렇게 청소기가 아닌 명함을 쥐는 날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 김현주 살아볼게요. 하지만 언젠간 제가 왜 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지 모두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위장 입사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누구도 모른 채 YD그룹의 말단 안내 직원으로.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녀가 바로 이 회사의 후계자이며 이 회사의 진짜 얼굴을 직접 확인하러 왔다는 사실을. 견주 씨, 이거 좀 복사해줘요. 그리고 커피도 좀 부탁하고. 또 시작이었어요. 유승환 팀장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꼭 그녀에게만 시켰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뒤따라오는 듯한 귓속말 같은 목소리. 어차피 얼굴도 안 되는데 커피라도 맛있게 타야죠? 그쵸? 주변 여직원 하나가 킥 웃었어요. 그 웃음은 공감이 아니라 조롱에 동참하는 신호였죠. 그녀는 말없이 종이를 넣고 복사를 했어요. 그 옆을 지나가던 직원 2명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김현주지? 와, 진짜 희한하게 생기지 않았냐? 요즘 저런 외모도 입사가 되는구나? 안내 데스크인데 이미지 망치는 거 아니야? 그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듣지 못한 척 그냥 복사기만 응시했지만 가슴 안쪽이 서서히 아파오기 시작했죠. 동료 직원들이 밝은 햇살 드는 직원 식당으로 들어가고 그녀는 지하의 구석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맞은편에서 정혜성 경비 직원이 조용히 앉았죠. 이 자리에 누가 앉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니면 우연히 자리가 겹친 건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여기가 편해서요. 하긴 조용한 데가 좋죠. 나도 그랬어요. 사람 많은 데에 가면 괜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혜성을 바라봤어요. 그는 그녀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처음이자 유일한 사람 같았죠. 김현주 씨, 여기요. 이거 보고 내일까지 정리해서 회의실에 넣어두세요. 또 유승환 팀장이었어요. 문서를 툭 하고 던지듯이 내려놓은 그 얼굴엔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 있었죠. 요즘엔 외모도 안 보고 사람 뽑는다고 하더니 뭐 다양성 존중이라 이건가. 보기 좋네요. 용기 있는 회사야. 우리 YD그룹은. 그녀는 눈을 꾹 감았어요. 단지 안내를 잘못한 게 죄였고 얼굴이 그렇다는 이유로 능력까지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눈가에 번진 마스카라, 지친 어깨, 그리고 습기 찬 거울에 흐릿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 이 얼굴이 뭐라고, 내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꾹 눌렀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괜찮아. 지금은 김현주지만 언젠간 최이서로 이 사람들 앞에 다시 설 거야.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다짐했어요. 외모가 아니라
사람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 보겠다고. 현주 씨, 아침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출입구 앞에서 정혜성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꾸준하고 따뜻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는 항상 제일 먼저 오는 직종이에요. 근데 보니까 현주 씨가 더 먼저 오더라고요. 그녀는 순간 살짝 웃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죠.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VIP 손님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유승환 팀장이 근처에 있었죠. 하, 진짜 VIP 앞에 저 얼굴 내놓는 거야? 뭐 어쩌자는 건지. 그녀는 말없이 안내를 마쳤지만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오던 길, 누군가 작은 손수건을 건넸죠. 정혜성이었어요. 아까 커피 흘린 셔츠 말랐는 줄 알았더니 얼룩이 좀 남았더라고요. 이걸로 잠깐 가리세요. 그녀는 말없이 손수건을 받아들었어요. 그 안에는 아무 글씨도 아무 향도 없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하게 남았죠.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한 테이블 구석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혜성이 그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죠. 혼자 먹는 김밥 맛이 없어요. 같이 먹는 김밥은 좀 낫죠. 아, 괜찮아요.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아니요. 제가 편해서요. 요즘은 사람 많은 데가 더 피곤해요.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고 그와 함께 김치를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와 나란히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게 그렇게 따뜻한 순간일 줄이야.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우산이 없던 그녀는 로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정혜성이 조용히 우산 하나를 내밀었죠. 여기 가져가요. 전 야간 근무라 괜찮아요. 그럼 정혜성 씨는요? 경비 초소엔 천장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젖은 셔츠 위에 또 비 맞으면 감기 걸릴 것 같아서요. 그녀는 그 우산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을 떼지 못했지만 눈빛이 말해줬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거창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 사실을 그녀는 조금씩 마음속 깊이 알아가고 있었어요. 회의 5분 전 그녀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생수와 메모 패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이미 입장을 시작했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려 했죠. 그때 뒤에서 유승환 팀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김현주 씨, 왜 문을 닫아요? 회의 중이라도 대표님 오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열어놔야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대체 뭘 배운 거예요? 그 말에 회의실 안쪽에서 직원 몇 명이 킥킥 웃었어요. 한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내려놨고 다른 직원은 창밖을 보며 미소를 감추지 않았죠. 그녀는 물컵을 다시 들고 나오는 길에 팀장 전용 커피잔을 실수로 엎질렀어요. 아니, 이걸 또 쏟아요. 김현주 씨, 정말 대단하네요. 외모로는 본 적 없고 실수는 매일 보는 중이에요. 어떻게 그 얼굴로 그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 얼굴로라는 말에 그녀의 숨이 잠깐 멎었어요. 이젠 그냥 무시하는 걸 넘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조용하던 수군거림이 멈췄어요. 그녀는 무심한 척 김밥을 꺼냈지만 옆자리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진짜 하루에 한 번은 그 사람 이야기 안 나오면 이상할 지경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라는 거? 철면피가 따로 없네. 정혜성 씨랑 자꾸 붙어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저 정도면 관심 있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 들고 있던 김밥이 그대로 책상 위에 떨어졌죠.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손등으로 입을 막았지만 멈추지 않는 눈물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이었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이 사람들 다 내 앞에서 무릎 꿇을 텐데.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아픈 이유는 뭘까? 퇴근길 그녀는 초소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때 정혜성이 조용히 걸어 나왔죠. 괜찮아요. 오늘 좀 힘들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뭐, 늘 있는 일이니까요. 그게 더 안타까워요. 늘 이런 일인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상처를 정확히 짚어준 기분이었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나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 회사 전체를 뒤흔들 첫 번째 파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휴지와 물티슈를 챙기고 있었어요. 그때 유승환 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걸어오다가 일부러 그녀의 어깨를 치듯 지나쳤죠. 아, 미안. 내가 급해서 근데 좀 눈에 띄게 서 있지 마요. 깜짝 놀랐잖아. 팀장님, 아무리 급하셔도 그렇게 어깨를 치고 지나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유승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복도에 있던 직원들 몇 명도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죠. 오? 말대답이네. 그 얼굴에 그 말투까지 오늘 컨디션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김현주 씨. 그녀는 앉은 자리에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작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처음으로 방어를 시도한 용기였죠. 말했어. 내가 말했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어.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손수건을 꺼내 쥐었어요. 며칠 전 정혜성이 건넨 그 손수건. 그 안에 적혀 있던 메모가 문득 떠올랐죠. 조용한 사람일수록 단단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것도 말해야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녀는 우연히 복도 청소 중인 미와 아줌마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아유, 지난달 청소비 깎인 것도 회식비로 빠졌다며? 그거 유승환 팀장 쪽이지 뭐. 지들 회식한다고 그러는 거. 어제도 봤잖아. VIP. 룸 예약한 거. 그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메모장에 살짝 적었습니다. 청소비 전용 예산 회식으로 전용. 유승환 팀장 관련 확인 필요. 처음이었어요. 단순히 억울함을 참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적고 기록하며 대처할 준비를 하는 순간이 그녀는 걸어서 나가려던 중 정혜성이 비옷을 벗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오늘은 조금 다르셨네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대신 눈빛은 아주 단단했어요. 맞아요. 저도 오늘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무서워할 이유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녀는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책상 서랍에 작은 수첩을 하나 놓았어요. 그 안엔 기록이라는 이름의 작은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는 YD그룹의 민낯을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글로벌 VIP 바이어 방문일이었어요. 그녀는 회의실과 로비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메모까지 들고 안내 준비를 마쳤죠. 회의실 21A, 엘리베이터 방향 오른쪽, 바이어 도착 시간 오전 10시 30분. 그런데 예상보다 이른 10시 18분. 영어를 거의 못하는 바이어 일행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고 통역 담당 직원은 아직 도착 전이었어요. 그녀는 급히 회의실을 안내했는데 21호가 아닌 21B로 잘못 안내한 것. 회의실에 들어가야 할 바이어가 10분째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고객은 분노한 얼굴로 본사 이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우린 잘못된 회의실에서 10분을 허비했어요.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의는 지연됐고 현장 담당 임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유승환 팀장이 날아오듯 내려왔어요. 손엔 회의 자료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된 상태였죠. 김현주 씨,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바이어를 엉뚱한 회의실로 보냈다고요? 회사를 망칠 셈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B와 A를 착각해서 그만. 그니까요. 얼굴도 눈에 띄고 이름도 희한하고 일도 못하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김현주 씨. 그 자리에 모인 직원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는 것처럼 보였죠. 지금 고객이 대노했습니다. 이 정도면 배상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 직원 계약직입니다. 정직 처리하거나 계약 해지하면 됩니다. 근데 그 직원 최근 그런 실수 자주 있지 않았나요? 관리 책임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유승환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향은 김현주 해고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이번엔 진짜 큰일이지 않냐? 바이오 놓쳤다는데. 해고는 당연하고 회장님까지 보고 들어간다던데? 근데 이상한 게 정혜성 씨는 자꾸 김현주 씨 편드는 것 같지 않아? 그녀는 울다 지친 얼굴로 로비를 나섰고 정혜성이 초소 앞에서 조용히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당신 잘못 아닌 거 나도 알아요. 고객 응대는 팀장 책임이잖아요. 통역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아무도 팀장한텐 말 안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내가 그걸 바꿔볼게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 정혜성은 조용히 YD그룹의 보안 로그를 열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덮으려 했던 진짜 실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그는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죠. 모두가 퇴근한 회사, 경비실 안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정혜성은 CCTV 기록을 하나하나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는 화면은 바로 그날 바이어 실수의 장면들이었죠. 그는 고객이 일찍 도착한 시간, 통역이 부재 중이었던 순간, 그리고 김현주가 2번이나 팀장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장면을 확인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탓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그날 가장 열심히 움직였어. 정혜성은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유승환 팀장은 커피를 들고 폰을 보고 있었죠. VIP 고객 실수에 대한 영상 증거 보안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아, 경비 아저씨가 뭘 다 확인하고 오셨어요? 설마 그 직원 편 들겠다는 건 아니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비가 어디서 나서요? 이건 인사팀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럼 이 영상을 인사팀에 전달하겠습니다. 유승환의 손이 멈췄어요. 영상 안엔 그가 통역 미배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장면도 포함돼 있었죠. 그녀는 혼자 옥상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더 무거웠고 그 누구도 자신을 변호해 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혜성이 조용히 옆에 앉았죠. 해고는 없을 겁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란 걸 증명할 자료 인사팀에 전달했어요. 영상도 있고 로그도 있고 그날 상황 다 있어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가가 서서히 젖어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죠?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난 그냥 누가 억울한 거 못 보는 성격이라서요. 그녀는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혜성이 무심히 그녀의 목 뒤에 머리끈을 정리해줬어요. 오늘은 바람이 좀 세네요. 머리가 계속 날려서요.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죠.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진 건 그날 오후 그녀는 회장실로 호출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조금씩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서야, 잠깐 들어와 보거라. 그녀는 잠시 멈칫했어요. 며칠 만에 처음 듣는 이서야라는 본명.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회의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자 회장 최명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용한 긴장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요즘 회사 생활 어떠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람도, 일도. 그랬겠지.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죠.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걸. 전부 다. 며칠 전 밤 회장은 자신의 전용 보안 채널을 통해 딸의 안내 데스크 모습, 유승환 팀장의 조롱, 그리고 정혜성의 따뜻한 행동까지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걸 겪지 않고 회장이 되겠다고 했었지. 하지만 이선은 훌륭히 견뎌냈구나. 내가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넌 끝까지 스스로 증명했지.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 진짜 많이 무서웠어요. 정말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래서 더 대단한 거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라 YD그룹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눈물을 흘렸죠. 정혜성 씨 말이다. 그 사람 참 특별한 남자더군. 사람을 볼 줄 알고 책임질 줄 알고 무엇보다 조용히 행동하더라고. 그 사람, 저를 처음부터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런 사람 요즘 흔치 않지.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심을 나눈 순간이었죠. 김현주 씨 계약 연장, 그리고 유승환 팀장 전면 감사 착수 내 이름으로 직접 진행해. 네, 회장님.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YD그룹의 균열은 정상으로부터 아래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전산의 이메일 한 통이 전 직원에게 발송됩니다. 제목은 단 한 줄. YD그룹 변화의 시작은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곧 회장님과의 미팅이 시작됩니다. 보안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전 직원들이 대강당으로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머뭇거리며 무대를 향하고 있었죠. 그녀도 늘 앉던 뒤쪽 안내데스크 직원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 순간까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YD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문화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직원은 지난 2달 동안 안내데스크에서 일해온 계약직 직원입니다. 직원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가 손을 내밀자 무대 뒤에서 김현주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저게 뭐야? 김현주가 왜 저기서 나와? 대장님 옆에? 설마? 이 사람의 본명은 최이서입니다. 제 딸이자 앞으로 YD그룹의 책임을 함께 지게 될 후계자입니다. 말 그대로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진동 오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죠. 최이서, 그게 회장님 딸 이름 아니야? 잠깐만. 그럼 우리가 그동안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 커피를 뿌리던 유승환, 따돌리던 동료들 모두 혼란과 충격 속에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사람들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복수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제 이름이 김현주였을 때 받았던 상처는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평가하는 문화를 바꾸고 싶어요. 제가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놓쳤고 그 자리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웃음조차 사라진 얼굴로 앉아 있었죠. 끝났다. 난 이제. 간담회가 끝난 후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누구는 그동안의 태도를 미안하다며 메모를 남기기까지 했죠. 그날 저녁 그녀는 정혜성 앞에 섰어요.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죠. 회장님 딸이라고 해서 대하는 방식 바꿔야 해요? 아니요. 지금처럼 대해주세요. 지금처럼 계속. 그녀의 이름이 최이서로 다시 불리게 된 날, 모두는 깨달았죠. 김현주에게서 배운 건 단지 한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무엇인지였다는 걸. 전 직원이 다시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이번엔 특별 인사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안내 메일 한 통이 모두의 관심을 끌어모았죠. 이번 인사 발표는 회장 지속 특별 지시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난 한 달간의 조직 문화, 내부 소통, 직원 간 존중 실태에 대한 전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순간 유승환 팀장의 이름이 전광판에 뜨기 시작했어요. 인사 발표, 유승환 팀장 직책 해제, 지방영업교육센터 전보, 특별 사내교육 6개월 이수 조건. 지방으로 강등이라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주저앉듯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주위에서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제도 개혁을 즉시 시행합니다. 외모 출신, 학력 차별 금지 조항 강화,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격 존중 가이드라인 도입, 내부 고발 채널 신설 및 보안 강화, 모든 팀장 임원 대상 평등 커뮤니케이션 의무 교육 실시. 발표가 이어질수록 직원들의 얼굴엔 미묘한 긴장과 반성이 떠올랐죠. 그들이 무시하고 깔보던 김현주의 얼굴이 떠오른 겁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회사를 만듭니다. 그 문구는 그녀가 회장에게 직접 써서 제안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눈을 맞추고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회사를 바꾸고 있었죠.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 위에 사직서를 놓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그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건 너가 만든 변화다, 이서야.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아버지, 사람을 잃지 않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 말 꼭 기억하마. 앞으로도 그 신념으로 가자. 그녀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의를 택했고 그 선택은 회사를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이 되었죠.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한 정혜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정혜성 씨는 왜 그날부터 저한테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챙겨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나를 사람처럼 봐주지 않던 시절이죠. 5년 전 정혜성은 경찰 공무원 준비생이었고 경찰대학 수석 졸업자였어요. 하지만 갑작스런 어머니의 병환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저는 공부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간병인도 돈도 아무 준비도 없었죠. 그는 생계를 위해 야간 편의점, 경비 아르바이트, 그리고 결국 YD그룹 보안직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경비직을 시작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나를 그냥 경비로 봐요. 말 걸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고 인사받아주는 사람도 드물죠.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따뜻하게. 그날 당신이 커피 쏟아진 채로 고개를 숙였을 때 예전 제 모습 같았어요. 괜히 그날 이후로 자꾸 눈길이 갔어요. 며칠 후 그녀는 그를 조용히 불러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 사실 말 안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소형 명함집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죠. YD그룹 전략기획실 실장 최이서. 그게 제 본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나는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는 똑바로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나는 여전히 김현주 씨를 더 잘 기억해요. 사람 냄새 나는 그 모습이 더 사람 같았거든요. 그녀는 호기심에 그를 따라 그의 집 근처까지 갔다가 창문 너머로 그가 어머니에게 죽을 떠주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작은 방, 오래된 냄비, 그러나 정갈하게 정리된 공간. 그녀는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따뜻한 사람은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조용히 생각했어요.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단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사람이라는 걸. 이서야, 이제는 너의 시대다. 내가 물러나도 회사를 맡을 수 있겠니? 네, 아버지. 단지 회장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최이서라는 이름이 아니라 김현주라는 이름으로 견뎌낸 시간을 책임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YD그룹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사람마다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인사를 했고 경비실엔 감사 카드와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회사 정말 변했어. 사람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 이름을 기억하고 마음을 먼저 보는 회사. 그 문구는 그녀가 직접 쓴 글귀였고 전 직원의 책상 위에 작은 명함 크기로 배포되었습니다. 그녀와 정혜성은 나란히 식판을 들고 식당을 걸었습니다. 회장 따님이 구내식당 드시다니 소문나겠는데요? 소문은 이미 다 났고요. 나중에 정혜성 씨랑 같이 다닌다고 더 커질걸요? 에이, 그건 좀 아니에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성 씨, 나랑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으로 함께 해주는 거 어때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가장 깊고 가장 진한 미소로 바뀌었죠. 몇 주 뒤 그는 보안팀장 겸 사내 윤리 강사라는 직함으로 전 직원 앞에서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경비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배경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말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받아야 한다고요.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울렸습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지는 법이었죠. 그녀와 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붉게 빛나는 옥상, 바람이 살랑이며 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이젠 나 겁 안 나요. 어떤 시선도 어떤 말도 다 지나가는 바람 같아요. 왜냐면 그 시선 뒤에 내가 항상 서 있을 거니까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고 정혜성은 그녀 손을 살며시 잡았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고 정혜성은 그녀 손을 살며시 잡았죠. 사람은 이름으로 불릴 때 진짜 사람이 되고 마음으로 기억될 때 진짜 사랑이 됩니다. 김현주였던 그녀도 보이지 않던 경비였던 그도 결국 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순간 있으셨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누군가, 혹은 진심을 말해주던 단 한 사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진한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